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강한 상대를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거나 1등과 정면으로 붙는 대신 작은 시장에 머무르려 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누구였냐고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이끌던 애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면 승부를 선택한 사람은 스포티파이 창업자 다니엘 에크였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에서 자란 다니엘 에크는 화려한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악, 다른 하나는 컴퓨터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가족의 영향 속에서 여러 악기를 접했고 밴드 활동에도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주 이른 나이에 컴퓨터에도 매료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래밍을 익혔고 10대 시절에는 이미 웹사이트를 만들며 돈을 벌 정도로 기술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 에크는 스톡홀름 남부 지역에서 성장했고 학창 시절 웹사이트 제작과 호스팅으로 수입을 올렸다는 점이 여러 인터뷰와 프로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음악가로서 세계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로그래머로서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한 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그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 좌절합니다. 나는 최고가 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접어버리죠. 그런데 다니엘 에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다른 재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모든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아이디어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프로젝트를 이끌고 결국 하나의 결과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 바로 기업가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여러 인터넷 사업을 경험했고 결국 스포티파이 공동 창업 이전에도 이미 광고 기술 사업을 매각할 만큼 빠르게 성과를 냈습니다. 스포티파이 투자자 페이지의 경력 소개에 따르면 그는 2006년 스포티파이 창업 전 어드베티고를 세웠고 이후 북유럽 IT 업계에서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훗날 음악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2000년대 중반 음악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했지만 정당한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경험은 불편했고 비쌌습니다. 한편 불법 다운로드와 파일 공유는 너무 쉽고 빨랐습니다. 다니엘 에크는 바로 그 지점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없고 결국 불법보다 더 편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스포티파이의 창업 철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스포티파이 관련 공식 공개 자료에서도 파이라시보다 더 나은 제품이라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그는 2006년 마르틴 노렌트손과 함께 스포티파이를 세웠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훔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편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합법 서비스를 만드는 것. 스포티파이는 2006년 설립됐고 200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음악 산업은 극도로 보수적이었고 대형 음반사들은 새로운 디지털 모델에 쉽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라이선스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미국 진출 또한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에크 본인도 초창기 스웨덴 계약에 2년, 미국 진출까지 다시 2년이 걸렸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거대한 그림자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포티파이가 태어날 당시 애플이 장악하고 있던 것은 다운로드 기반 디지털 음악제서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3년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를 출범시키며 음악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 후발주자인 다니엘 에크 입장에서는 단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중의 습관을 바꿔놓은 거인을 넘어서는 싸움을 해야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애플 뮤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2015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창업자들이 선택을 바꿉니다. 강한 상대가 없는 틈새 시장으로 가거나 지역
그저 강자로 만족하거나 2등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다니엘 에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짜 승부는 미국에서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세계 음악 산업의 중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글로벌 1등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맥을 넓히고 실리콘밸리와 연결되고 음반사와 투자자, 업계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2011년 마침내 스포티파이는 미국 시장에 공식 진출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서비스 출시가 아니라 유럽의 한 스타트업이 디지털 음악의 본진으로 들어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길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애플, 아마존, 유튜브 그리고 수많은 플랫폼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했습니다. 아티스트 보상 문제, 무료 모델 논란, 수익성 문제 등 스포티파이는 끊임없이 공격받고 의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파이는 오디오 스트리밍 시장의 중심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스포티파이의 2025년 4분기 실적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월간 활성 이용자 7억 5,100만 명, 프리미엄 가입자 2억 9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스포티파이가 여전히 세계 최대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은 단순히 스포티파이가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다니엘 에크가 자신이 최고 연주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최고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한계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세상의 흐름을 읽고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을 모으고 더 큰 판을 설계하는 능력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즉 그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 뒤에야 진짜 강점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강한 라이벌이 있다는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상대가 있는 시장이야말로 가장 큰 무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그 시장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빨리 인정하고 그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판을 뒤집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에크는 음악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 산업의 문제를 누구보다 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절대 강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사람과 비즈니스를 묶어 새로운 질서를 만든 기업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창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꼭 그 분야 최고의 실무자가 아니어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고 해서 물러서면 우리는 결국 남이 만든 판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렵더라도 정면으로 부딪히면 비록 당장 1등이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생의 판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질서에 도전했던 다니엘 에크, 그의 승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강한 라이벌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도전해야 할 이유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